조국 원장이 구속 수감 때보다 더 정치적으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이 휩싸인 그 성비위 파문 때문인데 지도부가 줄사퇴까지 하면서 아마 더 큰 위기가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제3의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느냐 이 갈림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비대위원장 홍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맡으실 가능성도 있나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정도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네. 조국 전 대표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끝장 토론으로 이렇게 가려면 오히려 제3자가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국 원장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두고 지금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6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정을 조국 원장은 내릴까요? 군불 떼고 있는 조국의 조기 등판설이 지금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승부수를 들여다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조국 원장이 실제로 등판했을 때, 전면에 나섰을 때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나섰다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에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도 실제 들어갔었고 편지도 전달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출소하고 난 이후에 만남은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국 원장의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더 큰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교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그 후폭풍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장의 그 첫 기자회견,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부터 조국 원장의 침묵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성추문이 고소가 들어간 게 4월이고요. 네. 그 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감 상태여서 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처리나 이런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모든 상황을 보고받아서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당원들도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편지의 빈도가 어느 정도나 많으냐면은 서신으로 따져서 하루에 5번의 소신이 보통 오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신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이 당에서 일어난 성비위 사건의 문제점이라든지 처리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아까 강미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 기다렸다. 근데 나오고 나서도 별다른 이 침묵의 의미를 내가 해석해야 될 정도로 어떤 별다른 조치나 반응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의 문제는 어떤 성비위 자체에도 있지만은 성비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 굉장히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을 나가고 오히려 피해자를 도와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이 과정에 과연 조국 원장의 책임이 없느냐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전면에 나섰다가는 그런 부분의 책임들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원장에게 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 원장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어의 몸이었기 때문에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만 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국 원장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조국 원장은 현재 김성대 대표님 침묵하고 있거든요. 침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특별 사면의 큰 수혜자인 조국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그냥
된장찌개를 올리면서도 그것도 이제 가식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금방 밝혀지고 또 이분이 너무 성급하게 지역 투어를 갖다 다니면서까지 네. 정치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그 모습 가지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해준 그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처럼은 안 된다는 그런 비판이 맞아요. 얼마나 컸습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조국 전 대표의 지금의 시간은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정치의 의미를 진정으로 다시 되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이 양반도 한동훈 전 대표나 이분도 역시 다 정치적으로 네. 정치 학습의 시간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 정치라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건데. 네.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받고 바로 당내적으로 이런 성비 사건이 실질적으로 당내적으로 이게 이게 언젠가는 골마 터질 것이고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이 조국 혁신당은 누가 뭐래도 조국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에게 이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니까 당신네들이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네. 우리가 시정 개선함으로써 당의 자정 노력을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조국이 만일 대응을 했다면 대려 지금쯤 역시 조국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수감 중에도 그 성비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들이 옥중 서신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네. 그럼에도 보도 내몰라라고 나오면 좀 달라겠지. 나와서도 자기 정치에 함몰되어 있었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은 안 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됐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침묵하고 있지만 자신의 SNS 사진은 바꿨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이런 포지션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저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성추행 부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저게 잘 듣기 위한 포즈를 취한 것이다 라는 해석과 함께 반대에서는 아니다. 나 지금 잘 안 들린다 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저 사진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좋게 해석이 되려면 결국 잘 듣겠다, 경청하겠다, 피해자의 목소리도 다 듣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워낙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뭐 비호감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결국 피해자 측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 사진을 올렸다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듣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네.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까지 안 들어주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폭력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안 만나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은 저는 조국 전 대표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와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수습을 한다고 해도 결국 조국 전 대표에도 타격일 거고 혁신당도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 조국 전 대표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피해자 측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만나주고 있다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의 진심을 어떻게든 뭐 우회를 하든 뭐 어떻게든 설득을 해도 그 전달하지 않는 한 그분들은 아마 납득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저는 모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이런 정치적 운명을 걸고 피해자 측을 설득해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좀 맡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